아니야? 볼게요. 자, 일단은 순열하기 전에 경우의 수 먼저 나오지.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들을 다 세는 거였죠. 그래서 용어를 좀 먼저 설명하면 뭐 내가 주사위를 던져, 동전을 던져,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누는 1, 2, 3, 4, 5, 6, 6가지죠. 이 하나하나를 경우라고 하고 총 경우의 수는 다 세주는 거죠. 6개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던졌어.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앞면하고 뒷면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2가지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였죠. 그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이름은 안 배웠겠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확실히 경우의 수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배우는 건데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에는 2가지가 있죠. 합법칙, 곱법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더하는 방법, 곱하는 방법 이렇게 2개를 구분하는 건 딱 이거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옷을 골라야 돼. 근데 옷을 딱 하나만 고르면 끝나. 그럼 그건 더하는 거야. 내가 근데 상의를 골랐어. 근데 상의만 입고 갈 수가 없잖아. 하의도 골라야 되죠. 내가 상의를 골랐는데 행위가 끝나지 않았죠? 그럼 하의까지 고르고 그 2개를 곱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끝났어. 그 행위가 이제 끝나는 거면 더해. 그 다음에 얘도 하고 그 다음 것도 해야 되면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드는 예로 그냥 분식집 얘기를 많이 해. 분식집을 갔을 때 김밥이 있고요. 또 뭐도 있지? 라면도 있고. 또 뭐 있지? 음료수가 있어. 김밥에 참치라면, 아니 참치김밥, 야채김밥. 또 뭐 있지? 치즈, 불고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돈가스 내달라고? 알았어. 돈가스. 돈가스? 자, 그 다음에 라면. 뭔 라면이지? 치즈라면, 떡라면, 신라면? 그래. 이렇게 3가지. 하나만 더 할까? 뭐 할까? 콩나물. 음료수. 콜라. 사이다. 제로콜라?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에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먹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김밥에서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고 라면에서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고 음료수에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죠. 그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메뉴판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를 거야. 그럼 얘에서 고르면은 아예 끝나는 거지, 선택지가. 만약에 라면에서 하나 고르면 아예 끝나는 거잖아, 내 행위가. 음료수에서 딱 하나 고르면 행위가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더 할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죠? 이번에는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랑 음료수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러면 김밥에서 하나 고르는 건 5가지가 있죠. 라면에서 하나 고르는 거 4가지 있지. 음료수에서 3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근데 내가 김밥 골랐다고 내가 주문하는 게 끝났어? 아니잖아. 얘도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를 곱할 거야, 이럴 때는. 내가 근데 라면까지 고르면 끝났어, 주문이? 아니죠. 하나 더 골라야 되잖아. 그럴 때는 곱할 거야, 이렇게. 됐죠?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음료수도 하나 고를 거야. 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 고르고 음료수 하나 고를 거야.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얘네들은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치, 더해야 되지. 이거 고르면 아예 내 선택지가 끝난 거니까 2개는 더해주고 그때 음료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걸 합법칙, 곱하는 걸 곱법칙이라고 하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 근데 이 수학에서 동시는 내가 실제로 동시에 고르는 건 아니지. 쭉 연결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문제에선 보통 또는 이라고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곱법칙은 동시에 선택한다, 잇따라 선택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거 고르고 얘도 고르고 얘도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곱법칙은 and 그리고의 의미로 갈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 바로 문제가 아니라
좀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한번 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홀수, 두 번째는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 홀수 눈이 나와야 되니까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3, 5,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 4의 약수 뭐 있어? 1, 2, 4 나와야 되죠. 세 가지지. 근데 첫 번째 하고 끝난 거 아니잖아. 두 번째까지 가야 되죠.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A, B, C를 연결한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잘 봐. 내가 여기에서 선택지 2가지야. A에서 C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거나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에서 내가 A에서 C로 가는 경우를 선택하면 아예 끝난 거잖아, 선택이. 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하면 아예 끝난 거잖아. 그럼 내가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하는 건 2개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이때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 A에서 B 갔다가 C로 갈 거야?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얘네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치, 곱해야죠. 왜? 내가 A에서 B 간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C까지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총 6가지고 이것 또는 이거니까 더해서 7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다. 요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순열까지만 할 거예요.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는 뜻이야. 뒤에 들어가는 조합은 뭐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였죠. 순서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딱 그 두 차이야. 그래서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버전으로 좀 가보면 여기 12명? 너무 많네. 6명 있다고 해볼게. 6명을 내가 한 줄로 나열할 거야. 그럼 6개를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죠. 이렇게. 그럼 6명을 나열할 거니까 여기 맨 첫 번째 누구 와야 돼? 몇 개 올 수 있어? 6명 중에 하나 올 수 있지. 근데 내가 얘 온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얘네 다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1명 왔으니까 그 다음에 몇 명 올 수 있어? 5명. 그 다음에 4명, 3명, 2명, 1명. 내가 얘네들 다 골라줘야지 끝나는 거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순열이었죠. 내가 이번에 4명을 나열할 거야. 4명을 나열할 거면 맨 첫 번째 몇 명 올 수 있어? 4명. 그 다음 3명, 2명, 1명. 다 곱해주면 끝나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서 줄였죠. 어떻게 줄였냐면 6하고 느낌표를 이렇게 써줬지.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었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계승이야, 계승. 그래서 6의 계승, 6 팩토리얼. 줄여서 6팩 이렇게. 얘는 4팩 이렇게 줄여졌었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2, 1까지 곱하는 거를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죠. 그치? 느낌표 쓰면은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에서 원하는 건 이건 아니지. 여기서 뭐냐면 내가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내가 원래는 6자리가 있었는데 줄어든 거잖아. 몇 자리로? 4자리로 줄어든 거야. 그럼 똑같죠? 6명 중에 하나가 올 거야. 6가지 중에 하나죠. 1명 왔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 5명. 여기 5명 중에 1명 오고 또 4명 중에 1명 오고 3명 중에 1명이 오죠. 마찬가지로 얘네 다 나열해줘야지 끝나는 거니까 곱해주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얘를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6P4. P는 퍼미테이션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퍼미테이션 4라고 읽는 게 맞는데 6P4라고 많이 줄여서 읽죠. 6P4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는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계산할 때는 그냥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 써주면 끝나는 거였지. 내가 예를 들어 우리 12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얘는 기호로 12P5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12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 곱해주는 거야? 5개 이렇게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지? 이게 다였지 얘들아. 이 순열은 이게 다야.
예를 들어 5, 4P4래 얘들아. 그럼 4P4의 뜻은 뭐야?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결국에 얘는 뭐야? 4팩토리알이 되겠죠. 아, 그래서 NPN은 결국에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팩이랑 똑같겠죠. 그치? 그 다음에 4P1 해볼까? 4P1은 뭐겠어? 4명 중에 1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뭐야? 4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NP1은 그냥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NP0은 NP0 말고 OP0 해볼까? OP0의 뜻은 뭐야?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지. 얘는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1이라고 할 거야. 어떤 의미였냐면 그냥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거를 그냥 그걸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은 의미로 0팩토리알은 0이 아니라 얘도 1이야. 그치? 0팩토리알은 순열로 쓰면 0P 0일 거 아니야. 우리 뒤에가 0이 오면 무조건 1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도 1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순열을 NPR 이라고 쓸 거고요. 쉽게 말해서 N부터 시작해서 R개까지 곱하는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OP6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N이랑 R 중엔 N이 더 커야 되고 근데 OP5는 계산할 수 있죠. 5팩이라고 방금 했었지. 같아도 된다 이렇게. 그치? 이게 순열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6P4가 있다고 해볼게. 6P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렇게 4개를 곱하는 거였지. 근데 내가 뒤에다가 마음대로 2 곱하기 1을 요렇게 곱했어. 그럼 내가 마음대로 2 곱하기 1을 곱했으니까 밑에다가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지 원래 식이 똑같아지겠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에 거는 6팩토리알이고 아래 거는 2팩토리알로 쓸 수 있네. 아, 그래서 6P4는 2팩분의 6팩인데 어떻게 볼 거냐면 2팩은 6에서 4를 뺀 거지. 그래서 얘는 6 빼기 4 팩토리얼 분의 6팩이야 라고도 쓸 수 있어. 실제로 얘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치? 문제를 지난번에 배웠던 사람은 알겠지만은 뒤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 할 거고요. 뭐 지금 기억 안 나도 돼, 얘들아. 그래서 조금 외울 건데 NPR은요. 일단 첫 번째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원래 곱하는 게 진짜 풀이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건데 의미 없어. 그냥 R개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R개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N-R 팩분의 N 팩 이렇게 될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이렇게. 그지? 슬슬 외워둬 얘들아. 좀 외워두는 게 좋고요. 어차피 시험 기간에 외워야 돼. 나 좀 남았지만 좀 외워놓으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게 순열이다. 그래서 순열을 지금 풀지 말고 유형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순열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었죠. 첫 번째, 이웃하는 거.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번갈아 나열. 양 끝에 나열하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적어도.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좀 요거 설명을 하고서 대표 문제를 풀 거고 거의 이 유형에서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이웃해서 나열한다. 예를 들어 이거지. 내가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을 때 A랑 B는 무조건 이웃해서 나열을 하고 싶대. 그럼 원래 나열하는 거는 5팩토리알이죠. 이 5명을 나열하는 거 5팩토리알이지.
근데 A랑 B는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옆에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얘네들을 밧줄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A랑 B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럼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4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4팩토리얼 요렇게 쓰는 거였죠.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F까지 총 6명이 있는데 AB가 이웃하면서 총 3명을 총 4개를 뽑아줄 거야, 이렇게. 근데, 잠깐만. 근데 아까 빼먹었네? 미안해, 얘들아. 요걸로 다시 할게요. 이 6명을 나열할 거야. 근데 AB는 무조건 이웃해야 된대. 그럼 총 몇 개를 뽑아주는 거랑 똑같아? 5개를 뽑아서 나열하겠죠. 그 다음에 AB를 뽑는 거랑 BA를 뽑는 거는 다르는 거지. 순서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게 이웃하는 거였고, 이웃하지 않는 거? 하나만 더 할까? 이번엔 내가 A, B, C 이렇게 3명을 나열한다고 해볼게. 3명이 이웃해서 나열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A, B, C를 묶어주는 거니까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4개. 그럼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 내가 A, B, C를 뽑고 D 뽑고 E 뽑고 F 뽑았어. 근데 얘네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서로 다른 경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어떻게 돼? 3팩토리얼 요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지?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 밧줄로 묶어줘서 하나로 생각해서 나열해 줄 거고요. 이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을 곱해줄 거야. 요렇게 해주는 게 이웃할 때 문제였고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해볼 때 이때 A랑 B를 이웃하지 않게 세울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줬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이웃하지 말아야 될 때 A랑 B랑 붙어있으면 안 된대. 그럼 나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4팩이 되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C, D, E, F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칸막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럼 이때 A랑 B가 와도 되는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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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 5가지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OP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A가 갈 수 있는 자리다가 5가지죠? 5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A 왔어. 그럼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4가지 중에 하나죠? 4가지. 이게 결국에 OP2가 되겠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4팩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니까 OP2까지 곱해줘야겠지. 그럼 이번에는 A랑 B랑 C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니까 3팩이 되겠죠. 그럼 내가 얘네들 나열했어. D, E, F 이렇게. 그리고 A, B, C를 나열할 거니까 A, B, C가 와도 되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죠. 여기 중에 A, B, C 3명이 올 자리를 뽑아서 나열해 줄 거니까 4P, 3 요렇게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된다고 나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상관없는 애들 먼저 나열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오는 걸로 계산을 해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번갈아서 나열한대. 요거는 경우가 2가지로 나뉘었을 거야. 예를 들어 여자랑 남자가 있는데 여자 4명에 남자 3명이 있을 때 랑 여자 4명에 남자 4명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경우가 나뉘었어. 여자 4명에 남자 3명이 있을 때 번갈아가면서 나열을 한대. 무조건 어떻게 될 거냐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요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남자가 수가 더 적으니까 안쪽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여자 먼저 나열할 거야.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남자가 오기로 이미 자리는 결정 난 거지. 그래서 3팩토리얼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지? 이게 첫 번째. 그냥 여자 나열하고 남자 나열만 해주면 돼. 어차피 자리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남자랑 여자랑 수가 같네? 그럼 경우가 2가지지.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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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요렇게 오거나 아니면 남녀, 남녀, 남녀 요렇게 오거나 2가지죠.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얘인 경우에 남자 나열해주면 4팩이고요. 여자 나열해주는 것도 4팩이지. 일단 2개 곱해줄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뭐야? 남자가 먼저 오는 경우잖아.
그지? 또 여자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지. 얘도 있잖아, 얘. 얘도 똑같죠? 여자 나열하는 거 4팩, 남자 나열하는 거 4팩, 요렇게. 결국에 두 개 뭐야? 누가 먼저 오느냐 차이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두 번 더 해주는 거니까 곱하기 2로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둘이 숫자가 같을 때는 누가 먼저 오는지에 따라서 어차피 자리는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자 나열하고 남자 나열하고 두 번째 남자 먼저 나열하고 여자 나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지? 세 번째. 네 번째. 양 끝에 오는 경우. 요 경우라고 해볼게. 요 경우라고 해볼게. 여자 4명에 남자 4명 있다고 해볼게. 이때 양 끝에 얘네 8명을 나열할 건데 양 끝에 여자가 왔으면 좋겠어. 여자가 왔으면 좋겠어. 8명 나열할 건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건이 달린 애들이 있으면 이 조건 달린 애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여자가 양 끝에 와?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먼저 나열하는 거죠. 어떻게 돼? 4, P, 2가 되겠죠.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하니까.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죠. 얘네들에 대한 조건은 더 이상 없지. 그럼 곱하기 6팩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게 끝이죠. 예를 들어 여기 남자고 여기 여자 와야 된대. 그래서 양 끝에 여기 남자고 여기 여자 와야 된대. 그럼 똑같아. 남자 맨 앞에 오는 남자 몇 가지 중에 한 명이야?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P1이죠. 4P1. 그 다음에 맨 끝에 여자 와야 된대. 여자 한 명 골라줘야 되니까 4P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온 애들은 여자 한 명 뺐고 남자 한 명 뺐으니까 6명이죠. 6명 나열해주는 경우 6팩. 다 곱해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 달린 애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적어도 요렇게 가볼게. 적어도 한 끝에 여자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지 얘들아. 적어도 한 끝에 양 끝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여자라는 거는 둘 다 여자거나 아니면 여자 남자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가 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네들의 반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양 끝에 둘 다 남자가 오는 경우라고 하겠지.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것까지 하면 여기 모든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전체 경우에서 해서 반대 사건을 무조건 다 빼줬어. 반대 사건을. 그럼 여기에서 전체 사건은 뭘 거냐면 그냥 상관없이 8명 다 나열하는 거죠. 상관없이 8명 다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되겠고 거기에서 한 끝에 여자가 적어도 한 끝에 여자가 온다는 거에 반대는 뭐야? 둘 다 남자가 오는 경우야. 둘 다 남자가 오는 경우.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 일단 남자 먼저 뽑아서 나열해 줄 거니까 4P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남자 2명 빠졌으니까 여자 4명이랑 남자 2명, 6명 나열하는 경우 빼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사건을 빼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순열 개념은 다입니다. 쉽지?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대표 문제 풀어볼까? 4개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든 경우에서 4개를 나열한대. 그냥 4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맨 뒤에 오도록 나열했으면 좋겠대. 4자리가 있는데 A는 무조건 여기야. 얘는 자리 정해졌으니까 선택권 없지. 나머지 3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B랑 C가 이웃해야 된대. 그럼 B랑 C를 묶어줄 거야. 그럼 나는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이 될 거고요. 이 안에서 B, C를 나열하는 거랑 C, B를 나열하는 건 다른 경우지.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주는 경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겠죠. 그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볼게. 서로 다른 2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2개의 주 사이,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더해서 5가 되거나 더해서 10이 되거나 더해서 12가 되거나가 아니라 15가 되거나 겠지. 근데 주 사이에서는 1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오잖아. 그럼 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두 개 그냥 구해주면 되겠지. 더해서 5 되는 거 뭐 있어? 1, 4 또 2, 3 또 3, 2 또 4, 1이지. 여기서 서로 다른 주 사이라고 했으니까 1, 4랑 4, 1이랑은 다른 경우야. 그 다음에 더해서 10 되는 건 뭐 있어?
46, 55, 64. 세 가지죠. 그럼 이 네 가지랑 세 가지는 더해주면 끝나겠죠?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니까. 따라서 7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 문제.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죠. 우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방정식 나와 있을 때 결국 다 세는 문제거든. 방법 없어. 너네가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데 3개 이상 있을 땐 좀 기준을 정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개수가 제일 큰 거로 기준을 세울 거야. 그래서 z가 1이 나올 때, z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래? 이렇게 다 구해줄 겁니다.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 z가 1이래. 그럼 얘 3이 되니까 넘어가면 x 더하기 2y는 17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얘도 이제 순서쌍으로 x, y 선서쌍을 써줄 건데 마찬가지로 y를 기준으로 넣어줄 거야. y에다가 1 넣으면 x 뭐 되겠어? 15 되겠죠, 이렇게. y에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4니까 13 나오겠죠. y에 3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6이니까 11 나올 거고요. y에 4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8이니까 9 나오겠죠. y에 5 넣으면 7 나올 거고, y에 6 넣으면 5 나올 거고, y에 7 넣으면 3 나올 거고, y에 8 넣으면 1 나오나? 더 이상 안 되죠. 9 되면 18 되니까 난 자연수만 원하니까. 첫 번째 경우 8가지 이렇게. 두 번째, z에 2 넣을 거야. 여기다가 2 넣으면 6 되니까 넘어가서 x 더하기 2y는 얼마니? 14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또 경우에서 쓸 건데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y를 기준으로 y에 1 넣었을 때 x 12, y에 2 넣었을 때 10 되겠네. y에 3 넣었을 때 8 될 거고요. y에 4 넣었을 때 얼마 되니? 6 되네. 6,4. y에 5 넣었을 때 4 나올 거고요. y에 7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2 나오겠네. y에 7 넣으면 안 되겠죠. x 0 되니까. 따라서 요 경우 6가지 이렇게. z에 3 넣을 거야. 그럼 요거 9 되니까 넘어가면 x 더하기 2y는 11. 그럼 얘도 y에 1 넣으면 9. y에 2 넣으면 7,2. 그 다음 5,3 되겠다. 그 다음 y에 4 넣으면 8이니까 3,4. y에 5 넣으면 10이니까 1,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z가 3일 때는 5가지. z에 4 넣을까? 12 되니까 x 더하기 2y는 8 되겠네. 맞지? 응. 2 해보자. y에 1 넣으면 6,1. y에 2 넣으면 4,2. y에 3 넣으면 2,1. 더 이상 안 되죠. 3가지. z에 5 넣읍시다. z에 5 넣으면 x 더하기 2y는 5 되겠네. 그럼 요 경우 y에 1 넣었을 때 2 나올 거고요. y에 2 넣으면 1 나오겠다. 따라서 요거 2가지 이렇게. 마지막 6번째. 6 넣으면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2y가 18이니까 2 나오네? 왜? 나 뭐 잘못했어? 왜? 있을 때 어? 네, 그거 이거? 네. 어. 오른쪽 이거. 2,1 어. 아, 그러네. 3,1이구나. 고마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2가지. 그 다음에 6번째. z에 6 넣으면 18이니까 넘어가서 2 되죠? 근데 이거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6이 다겠네. 얘네끼리 다 어떻게 줘? 더해 곱해? 더해야죠. 그치? 다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다음. 십일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2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네?
두 자리가 있는데 10의 자리는 8의 양의 약수래. 8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4, 8. 네 가지 있죠. 그럼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건 이 끝에 뭐가 와야 돼? 1의 자리가 짝수가 돼야겠죠? 또는 0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1의 자리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0, 2, 4, 6, 8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5가지. 10의 자리 4가지, 1의 자리 5가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총 20가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 어떻게 구했냐면 다 소인수분했습니다. 72랑 120 소인수분해 할 거야. 72는 8, 9, 70이고 8은 2, 4에다가 2, 2니까 요렇게.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120은 12 곱하기 12고 12는 4, 3에 2, 5니까 2, 3개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됐지. 그치? 이때 약수는 뭐냐면 얘들아 얘를 보면 2, 3개랑 3, 2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2, 3개랑 3, 2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약수였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2,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2를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고요. 하나도 안 뽑으면 0이야. 하나 뽑을 수 있고 2개, 3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2에 대한 선택권 4가지였고 3도 안 뽑을 수 있고 하나 뽑을 수 있고 2가지 뽑을 수 있었어. 그래서 3에 대한 경우의 수 3가지.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곱해서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로 외웠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는 게 약수의 개수였어. 소인수분해서 지수에다가 1씩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면 4. 1 더해주면 4. 1 더해주면 2. 1 더해주면 2니까 다 곱해줘서 16 요렇게 나왔죠. 그래서 빼줘서 4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다음. 자, 동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요렇게 나왔지.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설명을 하면 내가 지금 100원짜리가 하나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2개 있네 이렇게. 그럼 내가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죠. 5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가지가 있죠. 5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이거를 2가지, 4가지, 3가지를 다 곱하는 게 방법이었어. 근데 이 안에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 빵원인 경우를 빼달라 그랬으니까 1 빼주는 게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지.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내가 100원을 내더라도 100원 1개짜리 내는 거랑 50원 2개짜리 내는 거를 서로 다른 걸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2가지, 4가지, 3가지가 돼서 곱해서 1 빼주면 되겠죠. 빵원인 경우. 이게 방법의 수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뭐냐면 내가 100원짜리를 100원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 2개를 내는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죠. 금액의 수니까. 그치?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50원짜리 3개 있잖아. 그럼 50원짜리 2개로 얘를 낼 수가 있지. 그래서 환전을 해줬어. 큰 거를 작은 거로 환전해줬어. 큰 거를 작은 거로. 근데 지금 10원짜리는 2개 있으니까 5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환전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50원짜리 3개 있으니까 위에 거 만들 수 있죠? 요 경우에 환전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하면 총 50원짜리 몇 개 생기겠어? 5개 되겠죠. 그러면서 얘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방법의 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50원짜리 하나 안 내거나 1, 2, 3, 4, 5 낼 수 있으니까 6가지 되겠고요. 10원짜리는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3으로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빵원인 경우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24 빼기 1이니까 23. 얘는 18 빼기 1이니까 17. 얘에서 얘를 빼주면 6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큰 거에서 작은 거로 환전해 주는 거야. 다음.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달라고 했네. A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쳤다가 C로 갈 수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 이거 선택하면 내 선택 끝난 거지. 얘로 가면 내 선택 끝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는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는 4가지 있죠. 길이 4가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거는 2가지 있죠. 2가지. 2개는 곱해줘야 되지.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8가지가 될 거고요. A에서 D로 가는 거는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는 4가지네.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20가지 요렇게. 다음. 자,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거부터 칠하는 거였어. 지금 보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총 5가지 색이 있고요. 얘를 A, B, C, D, E에 칠할 건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빨간색 칠했을 때 여기 빨간색 칠하면 안 되지. 노란색 칠했어. 여기 빨간색 와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렇게 중복해서 칠해도 되는데 이 양쪽에 둘 다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칠하는 순서는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칠할 거야.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A지. 그럼 A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 그냥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A 칠할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B, C, D, E 칠할게요. A 몇 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 그럼 내가 여기에 빨간색 칠했다고 해볼게. 그럼 이제 B에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 4가지. 빨간색을 제외한 4가지. 여기 주황색 칠했다고 해볼게. 그럼 C에 몇 가지? 3가지. 여기 노란색 칠했다고 해볼게. 그럼 D에는 몇 가지? 그렇지, 3가지. 왜? 주황색 여기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3가지. D 칠했고 E에 몇 가지? 3가지. 마찬가지 노란색 와도 되니까 노란색까지 포함해서 3가지 다 곱해주면 끝나겠죠. 다음. 자, 요 문제는 수영도 그리는 문제인데 수영도가 뭐였냐면 일일이 다 경우에서 써주는 거였죠. 써주는 건데 그냥 쓰면 너무 헷갈리니까 좀 순서 지켜가면서 쓰는 거였는데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든대. 그때 AI에는 I가 오면 안 된대. 다시 말해서 A1 자리에 1이 오면 안 된다는 거고 A2 자리에 2가 오면 안 되고 A3 자리에 3이 오면 안 되고 A4 자리에 4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써줘야 돼. 2, 3, 4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굳이 수영도로 풀어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2, 3, 4여가지고 3가지 이렇게 썼어. 됐지? 근데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맨 앞에 2가 왔을 때는 1, 3, 4 3가지 올 수 있지. 근데 여기 맨 앞에 3이랑 4가 왔을 경우에는 1, 4 2가 오면 안 되니까 또는 1, 3 2가지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수영도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냥 곱법칙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수영도였고요. 따라서 맨 앞에 2, 3, 4가 올 때 A1에 2가 올 땐 남은 수 1, 3, 4를 둘 다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지. 맨 앞에 3이 오면 남은 카드는 1, 2, 3대 2가 오면 안 되니까 1하고 4밖에 못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맨 앞에 4가 오면은 이 카드 마찬가지 못 쓰니까 1, 3밖에 못 쓰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열해주면 2, 1 왔으면 나한테 남은 카드는 3하고 4니까 여기 3 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4, 3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 2, 3이 왔어. 그러면 남은 카드 1, 4인데 여기 1 쓰면 4 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4, 1 이렇게. 그 다음 2, 4 왔어. 나한테 남은 거 1, 3이죠. 1, 3인데 여기 3 오면 안 되니까 1, 3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맨 앞에 3 오고 두 번째 1 왔어. 그럼 나한테 남은 카드 뭐야? 2랑 4지. 맨 끝에 4 오면 안 되니까 4, 2 이렇게. 3, 4 왔어. 그럼 나한테 남은 카드 뭐야? 1, 2잖아. 근데 1, 2는 둘 다 와도 되죠. 그럼 또 2개 나눠줘야지. 1, 2거나 2, 1이거나 이렇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4가 왔어. 이번에는 1 오거나 3 오거나 2개겠죠. 4, 1 왔으면 남은 카드 2, 3인데 여기 3 오면 안 되니까 2, 3 이렇게.
4, 3 왔을 때 남은 카드 1, 2죠? 둘 다 와도 되니까 1, 2 와도 되고 2, 1 와도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럼 총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가지 이렇게. 됐죠? 본격적으로 순열 문제에 들어갑시다. 스마일에 있는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 기호로 뭐야? 5P3. 5P3 계산하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계산하면 20 곱하기 3이니까 60 이렇게. 다음 이웃하는 거. 1학년 3명하고 2학년 4명이 있을 때 1학년끼리 이웃해야 된대. 그럼 1학년 3명 있고 2학년 하나, 둘, 셋, 4명 있을 때 얘네 묶어준다는 거지. 그럼 총 몇 개 나열? 5개 나열. 5팩. 거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네끼리 자리 바꿔줘야 되니까 3팩 여기까지 해줘야겠죠? 5팩은 5, 4, 3, 2, 1. 얘는 3, 2, 1. 많이 하면 외우겠지. 얘 얼마라고? 120 곱하기 6, 720 이렇게. 다음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에 등반하려고 한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는 거죠.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다 그랬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여자네. 여자 세워주는 거 3팩. 그럼 내가 여자를 3명 이렇게 세워주면 남자가 올 수 있는 자리는 4가지죠. 그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4P2 곱해주면 되겠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될 거고요. 4P는 4 곱하기 3이 돼서 12 곱해서 72가지 요렇게. 다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대.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를 물어봤네. 이번에 양 끝에 세우는 거죠. 양 끝에 여학생이 서야 된대. 그럼 여학생 총 4명 중에 2명 세우는 거니까 어떻게 돼? 4P2. 그럼 이제 여학생 2명 됐고 남학생 3명이니까 총 안에 몇 명 세우는 거야? 5명. 5팩토리알이 되겠죠.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5팩은 120일 거야. 계산하면 1440 요렇게. 다음 2차 부등식 하다가 이거 하니까 쉽지 않냐 얘들아? 마음이 편하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쟤한테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모음 뭐 있어 얘들아 저게? I랑 E. 나머지 S, L, N, T는 자음이 되겠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적어도라는 말이 왔으면 반대를 빼준다는 거지. 그럼 뭐겠어? 전체에서. 반대는 뭐야? 양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죠. 그럼 전체 경우는 6개 나열하는 거니까 6팩 아니야? 6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자음 몇 개? 4개. 중에 2개 나열하는 거니까 4P2. 여기 S랑 L이 왔다고 하면 얘네들 4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4팩 빼주면 되겠죠. 그치? 6팩은 6, 5, 4, 3, 2, 1, 30에다가 24니까 720 빼기 10이었고요. 4팩은 이렇게 곱하는 거지. 24. 그럼 얘는 720에다가 얘 계산하면 288이야. 계산해주세요. 얼마야 이거? 얘죠? 끝에만 계산하면 돼. 끝에만. 그치? 객관식일 땐. 다음 0,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네. 이거 조금 외워줘야 돼.
어떤 배수에 대한 조건이 좀 있죠. 2의 배수는 짝수지. 맨 끝에 0, 2, 4, 6, 8 짝수가 오면 되는 거고 3의 배수는 어때? 조건이? 숫자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뭐였지? 맨 끝에 두 자리 있지.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끝에가 4의 배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맨 끝에가 4의 배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알고 있죠? 맨 끝에 0이 오거나 맨 끝에 5가 오거나. 이게 5의 배수. 6의 배수는? 맞아.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맨 끝에가 아까 짝수이면서 짝수이면서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안 나올 거야. 거의 그 정도. 9의 배수는 그냥 다 더해서 9 나오면 돼. 9의 배수가 나오면 돼. 그렇죠? 근데 보통은 3, 4, 5, 6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3의 배수니까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일단 나열은 나중에 하고 뭐가 오는지 볼게.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0, 1, 2 같은 거 있지. 일단 뽑기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0, 2, 4 있네. 0, 2, 4. 그 다음에 1, 2, 3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1, 3, 4 안 되고 2, 3, 4 되네. 끝났죠? 그렇지? 그럼 이제 얘를 나열할 거야.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얘네 둘 나열할 거야. 얘네 나열하는 거 3팩. 얘도 3팩이죠, 이렇게. 그치? 시간이 다 됐네. 얘네 얘들아 어떻게 돼?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맨 앞에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맨 앞에 2가 왔으면 2개 나열하는 거니까 2팩 따로따로 해줘야 되죠. 얘도 2 곱하기 2팩토리알 요렇게. 그치? 그래서 다 계산해줘서 더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15번만 얘들아